감정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진성찬이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합격자분 모시고 몇 가지 질문 드려보려고 시간 가졌고요.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이제 학교 동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학교 동기로부터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설명을 듣고 아무래도 제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부동산 보고 이런 것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감정평가사가 시간에 있어서 조금 남들보다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성적인 측면과 이제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자유,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원 중에 우리 하우패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학원 중에 하우패스가 1차, 2차 다 이렇게 탄탄하게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고, 또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하우패스로 이제 온라인을 수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1차 회계가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공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한 3가지 정도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회계학을 이제 하우패스에서 황윤아 선생님 강의를 이제 전부 다 수강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회계학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좀 개념을 처음에 좀 탄탄하게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회계학이 사실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게 또 회계학이기 때문에 강사님의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범위를 잘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풀이를 이제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개념보다 문제풀이를 더 완벽하게 자신에게 체화시키는 것이 회계학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경제 공부 방법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3가지 정도 있을까요? 네, 경제의 경우에도 회계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놓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회계학보다는 경제학이 개념을 더 중요하게 많이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의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정리하면서 이제 개념을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로 암기해야 할 사항들은 이제 꼼꼼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학이 응용하는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암기할 거는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에는 문제풀이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서 시험의 그 리듬에 맞췄던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차에서 보통 민법하고 감정평가 감계법규, 그 다음에 부동산학 원론이 암기 과목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씩 있을까요? 네. 민법은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구조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민법도 그 법학의 하나의 과목이니까 그 개념을 좀 그릇에다가 잘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묘엽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잘 올바른 곳에 저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관법 같은 경우도 사실 이상권 선생님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사실 마지막에는 거의 핵심 요약만 들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고, 사실 강의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학 원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설적이게도 가장 시간을 좀 세이브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학 원론은 좀 2차 과목에서 이론하고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동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학 원론은 좀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가는 게 좀 저와 같은 경우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사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강사는 저는 아무래도 저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강사님들을 최대한 찾으려고 했고, 공부를 할 때도 있어서도 좀 다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다 떠먹여주고 이런 강의보다는 음. 좀 보통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릇을 만들어주고 제가 그 안에다가 이제 반찬도 담고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의 강의를 들으려고 했고, 음. 그래서 하우패스에서 이제 1차, 2차 강의를 모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 이론 법규 공부해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각각? 아, 네. 먼저 이제 2차 과목은 실무 이론 법규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실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낯선 자료, 낯선 문제들을 저는 계속 접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출 문제는 좀 아무래도 아무리 정말 익숙한 논점이어도 그거를 낯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당황하지 않고 좀 맷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론은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암기든 의의 암기든 뭐 실무 기준 해설서 암기든 그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릇이나 이런 구조의 이론의 각각 개념들을 담는 거기 때문에 좀 선 이해 후 암기가 저는 또 괜찮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법규 같은 경우는 저는 서브노트를 저는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도 물론 시간이 없었지만 저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공부를 했고, 그 서브노트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체계화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더 이해력도 올라갔고, 결국에 그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또 암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서브노트를 만든 것이 제가 법규를 그래도 나름 고득점 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 과목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강사가 한 분씩 있을까요? 네, 저는 1차와 2차를 모두 하우패스에서 수강을 했는데, 먼저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상권 선생님이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저는 따로 막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뭐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문제가 전부 다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교수님은 이제 실무의 김사왕 평가사님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이제 모든 논점을 다 건드려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게 사실 처음에는 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복습을 하거나 좀 혼자서 정리하면서 그것을 좀 다시 혼자서 공부해보면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시간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제 김상환 평가사님 기본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시행착오 있으셨나요? 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 막 수십 번, 수백 번 막 지웠다가 막 만들면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로,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시행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그냥 공부해 나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뭐 아니면 자신의 뭐 능력이 어떤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최적화시키면서 결국에 서브노트는 시험 전날 완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제가 가장 이렇게 힘들었지만 좀 보람찼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2차를 병행할 때는 사실 이제 운동도 하면서 해가지고 한 하루에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네. 2차만 준비할 때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1차 시험은 아무래도 2차 시험과 다르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은 좀 객관식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사실 논술 시험은 탄탄한 이해가 주가 되어야 한다면 1차 시험은 사실 답을 맞추기 위한 공부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험이 객관식이라는 시험임을 자각하고 이제
그 문제풀이에 가장 특화된 공부 방법을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저는 1차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정평가 실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실무를 가장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문제풀이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론이랑 법규는 다 서브를 만들었는데 실무는 사실 뭐 오답 노트나 뭐 아니면 답안지에 쓸 필수적인 뭐 멘트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그 개념을 정리할 시간에 차라리 그 하우패스나 이런 시중에 있는 서브노트 책에다가 그냥 제가 필기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서브노트를 정리 안 하는 시간에 더 문제풀이를 최대한 많이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도 많이 풀고 뭐 GS 스터디 문제들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저는 실무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론 공부 방법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제 최명근 평가사님 그 기본서를 전부 다 이제 디지털로 노트북으로 쳐가지고 노션이라는 플랫폼에 전부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션을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제 토글이라고 내용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목차, 뭐 중목차, 소목차로 해가지고 기본서 모든 내용을 한 여러 번 읽으면서 처음에는 굵직한 내용만 썼다가 그 다음에는 빼놓은 부분 있는지 조금 덜 중요한 부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기준 해설서 내용도 쓰고 하면서 계속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 나가면서 저의 서브노트를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본서를 많이 안 보고 제가 정리한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수적인 의의나 목차 두문자도 따로 정리를 해서 반복 숙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법규 공부 방법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법규도 마찬가지로 서브노트에 정리를 하였는데 이제 법규는 이제 뭐 행정법, 뭐 공용수용, 뭐 손실보상, 뭐 아니면은 뭐 3법 중에 이제 나머지 개별법 중에 뭐 감정평가법, 부동산 공시법 이런 파트별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개념들을 각각 다 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법규가 잘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개념들을 목차와 의의나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두 문자를 따가지고 시험 거의 한두 달 전에 다 무식하게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막 조급하게 막 굳이 1차 전에 막 이렇게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조급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으니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법규는 시험 정말 직전에 빠싹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마지막 막판에 암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법규 서브 노션 쓰셨다고요? 네, 프로그램을?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법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뭐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모든 서브들을 다 정리를 하였는데 노션은 본인 개개인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노션을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글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보이게 하고 싶은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페이지에 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 또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링크식으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암기하고 싶으면은 이제 따로 두 문자만 따로 뭐 성질 프로퍼티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식으로 다양하게 저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 각각의 과목에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것을 제가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페이지에 정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 놓고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개념도 정리를 하고 이제 판례도 거기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해 놓고 이제 또 이렇게 디지털화 했을 때의 장점은 판례를 이제 원문을 그대로 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전부 다 싣고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만 이제 밑줄을 긋는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결국에 법규에서 제가 고득점을 받은 것은 사실 운이 좀 좋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답안지를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았고 딱 16페이지를 썼고
뭐 아무래도 달달달 제가 외운 거를 그냥 그대로 쓰기보다는 좀 논리의 형식을 최대한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규에서 판례를 막 그대로 옮겨다 적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제 서브에 정리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머릿속에 가서 꺼내서 적는 것보다는 좀 사례형 문제 상황에 맞는 그런 논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답안지에 담고 판례 및 검토를 통해서 좀 진짜 답안을 제시하는 게 제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슬럼프 오셨을 텐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별 스터디도 하나도 안 하고 조금 말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좀 그러면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뭐 이제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날 때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험생이라고 해서 친구를 아예 안 만나거나 스트레스를 아예 해소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확실하게 그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방출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하면서 체력 관리 따로 하셨나요? 네, 저는 2차만 준비하는 기간에는 따로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1, 2차를 병행할 때는 밤에 이제 수영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밤에 수영을 하면서 체력을 관리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가 막바지에 될 때는 따로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전반부, 중반부까지 해온 운동이 약간 체력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면 되게 힘드셨을 텐데 멘탈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사실 질문이 조금 이제 답변이 조금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 때는 확실히 풀려고 했고 뭐 주말 중에 정말 하루는 그래도 완전히 쉬지는 않지만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만 공부하던 때는 사실 그럴 여유도 없어서 사실 7일 내내 하긴 했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1, 2차를 병행하던 시절에는 이제 일요일 또는 토요일 하루 정도는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좀 뭐 부동산도 진짜 보고 뭐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겠구나 뭐 가보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됐을 나의 미래를 좀 상상하면서 멘탈을 최대한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 공부 중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본인에게 그런 게 한 가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아무래도 저 자신을 칭찬한다고 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남들은 잘 안 하는 길이지만 제 방법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공했다는 것이 저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모든 막 이렇게 노션에다가 정리하는 것을 사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도 저만의 방식을 정말 다른 사람 것을 거의 참고하지 않고 저만의 방식을 계속 찾아가지고 저의 공부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저의 성격에 가장 맞는 공부 방법에 공부 자료를 최대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정말 운이 좋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서 그 밀어붙인 저의 깡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험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개별 스터디도 안 하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면 사람과 마주보고 말을 할 일이 정말 없기도 하고 밥도 항상 혼자 먹으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평가사가 되면은 사실 하루에 한 1000마디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는 정말 말할 일밖에 없으니까 네, 수험생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시면 보통 이제 강의를 듣거나 이럴 때 자기랑 타협하는 순간이 좀 오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는지, 만약에 들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의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이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이해가 잘 되는 파트는 배속을 엄청 늘려서 빠르게 해치울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돌려볼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온라인의 장점인데 그게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딴짓을 하기가 굉장히 쉽고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게임을 해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많이 사실 그렇게 했고 네 부끄럽지만 저도 현실과 타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메타 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자신이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고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때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야 되는 강의를 안 들었어도 이제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내가 이 계획을 못 지켰던 계획을 다음날로 미뤘을 때 이것이 가능한 계획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공부 시간도 그에 맞춰서 조절하면은 저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도 충분히 본인의 의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동차로 11개월 만에 합격을 하신 거죠? 네,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로는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뭐 이론이 좀 약하긴 한데 올해 이론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무난하게 나와서 이론을 제일 못 보긴 했지만 이론 무난하게 표면을 넘겨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으로 약간 개념을 저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에게 맞게 이 개념을 정리를 했던 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한 방법이 운 좋게 딱 감정평가사 시험의 결에 맞게 되어서 네, 합격을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동차를 목표로 시작을 하셨나요? 네, 저는 생동차를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8월에 진입을 하였고 사실 시험이 끝나고도 이제 생동차가 목표가 아니라면 7월부터 이제 합격자 발표일인 10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생동차가 목표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좀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합격해버리면 그게 좀 너무 분하고 아쉬울 것 같아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에 합격해야 된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혼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하게 좀 의지를 불살라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동차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혹시 뭐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하셨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건가요? 다른 시험을 따로 제대로 준비를 해본 적은 없고 저는 베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고등학교 때 경제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경시대회도 나가고 그럴 정도로 좋아하긴 했는데 대학교 와서는 뭐 경제든 다른 과목이든 전혀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법규 이런 실무는 당연하고 네 포함을 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를 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35회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에게 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자신을 믿고 좀 정진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랬었고 그 수험생분들도 다 그러실 텐데 정말 불안함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험 생활의 가장 큰 그 적이 불안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안함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뭐 행여나 뭐 GS 스터디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면 좀 실력 향상이 없는 것 같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찬 평호사님 모시고 여러 말씀 나눠봤고요. 이것으로 인사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우패스